예순이 넘은 남편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산기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두드리죠. 전기 코드 뽑고 휴지 한 칸 아끼고 장 보며 쿠폰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남자. 그렇게 늘 똑같던 그 사람이 요즘 들어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가끔 눈매가 부드러워지는 젊은 시절엔 제법 미남 소리도 들었을 법한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긴 했어도 아직도 가끔씩 언뜻 보이는 옅은 미소에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영락없는 우리 세대 남자처럼 투박하고 무뚝뚝했지만 가끔씩 보이는 의외의 모습에 저는 평생 그의 곁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온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의 겉모습만큼이나 변치 않는 고집과 지독한 구두쇠 근성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올렸어? 남편의 심드렁한 목소리가 저녁 식탁에 맴돌았습니다. 반찬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남은 음식을 다시 냈냐고 확인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남은 음식을 버리기라도 했을까봐 감시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당신 먹으라고 뒀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은 음식은 그의 차지였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돈인데 버릴 뻔했구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아껴 틀었고 겨울에는 보일러 대신 내복과 두꺼운 이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전기 코드는 툭하면 뽑혔고 안 쓰는 불은 어쩜 그렇게 잘도 찾아내는지. 냉장고에 조금이라도 시들거나 남은 식재료가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아껴야 잘 산다는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절약이 아니라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닌다는데 저는 평생 돈 때문에 남편과 실랑이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시 생활을 접고 공기 좋은 시골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조용히 사는 것. 남편에게 슬쩍 운을 떼봤지만 그의 대답은 무슨 헛소리야? 돈이 어디 있다고? 하는 버럭 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제 말이 그저 돈 나가는 소리로만 들리는 것 같아 서운함은 깊어지고 결국 저는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는 저에게 살가운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무뚝뚝함은 기본이고 제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늘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방에 틀어박혀 뭘 하는지 부산스러웠고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받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낡은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돈 때문에 무슨 궁리를 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는 새로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아니면 나 몰래 무슨 빚이라도 진 건가? 그의 수상한 행동과 변치 않는 구두쇠 근성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껍게 세워졌습니다. 말다툼은 잦아졌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관계가 끝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저 평생을 함께했지만 마음은 한 번도 저에게 열어주지 않은 구두쇠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답답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에 매달렸고,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기 내 서재 책상 말이야. 서랍 맨 안쪽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좀 꺼내다 주겠어? 평소 자신의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다니. 의외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서재는 남편에게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재 안은 남편의 손때 묻은 책들과 낡은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일 깊숙한 서랍, 남편이 말한 그곳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꾸깃꾸깃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이 말한 노란색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려는데 그 밑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지도 하나였습니다. 시골 지리산 부근의 작은 마을 지도로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지고 접힌 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었고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평, 가격, 계약일.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신이라고 쓰인 작은 글씨 옆에 하트 모양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뭐지? 저 동그라미는? 그리고 저 당신이라는 글씨와 하트. 평생 무뚝뚝하고 로맨스라고는 모를 것 같던 남편의 자료에서 하트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낡은 지도였지만 저에게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수상한 행동들이 어쩌면 이 지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가 몰래 다른 사람과 땅 거래라도 하고 있었나? 아니면 혹시 설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지도를 숨겨두었던 걸까? 그리고 당신 옆의 하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여보, 봉투 다 찾았어.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지도를 제자리에 놓고 노란 봉투만 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며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그래,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후에도 그 낡은 지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옆에 그려진 희미한 하트, 그리고 땅의 평수와 가격, 계약일이 빼곡히 적혀 있던 그 글씨들. 그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뭘, 누구를 위해, 그리고 왜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지도가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아까 그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지도를 꺼내 들자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리산. 그 근처에 작은 마을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도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몇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뭔가를 기록한 흔적이었습니다. 땅을 보러 갔던 날짜일까? 아니면 계약했던 날짜? 숨죽이며 지도와 함께 있던 낡은 공책들도 꺼내보았습니다. 공책 안에는 더 많은 숫자들과 복잡한 계산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가계부 같기도 했고 투자 일지처럼 보였지만 남편은 원래 투자 같은 건 질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나가는 건 무조건 싫어했으니까요. 몇 평 매입, 등기 완료, 세금 납부.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저는 남편이 지난 수년간, 아니, 어쩌면 수십 년간 몰래 그곳의 땅을 조금씩 사 모아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돈 한 푼 쓰기 아까워했던 그 지독한 구두쇠 남편이, 밥 한 끼 사 먹자고 해도 버럭 소리를 질렀던 그 남편이, 나 몰래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지도와 공책 어디에도 이 모든 일의 이유나 목적이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들어온 것은 지도 위에 쓰인 당신이라는 글씨와 하트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당신일까?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그가 늦은 밤 집을 비우거나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던 행동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땅 매입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면 지난밤 그를 의심했던 내 생각이 맞았던 걸까? 나 몰래 재산을 모아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자식이? 며칠 밤낮으로 저는 남편 몰래 서재에 들어가 지도와 공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서가 더 나올까 해서 다른 서류들도 조심스럽게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는 그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몰래 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땅 매입에 대한 기록은 있었지만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지도에만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늦게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궁금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무뚝뚝함과 구두쇠 습관 뒤에 숨겨진 이 비밀은 저에게 하나의 미스터리 상자 같았습니다. 열어볼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디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음속을 조심스럽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몰래 그 마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끌려다니듯 살았던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다니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그리고 제 마음속 의문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지도와 공책 사본을 몰래 챙겨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아담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을을 둘러보며 지도에 표시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산등성이에 자리한 밭과 논들, 그리고 드문드문 서 있는 작은 집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사모았다는 땅이 바로 이런 곳이라니.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남편 사진을 보더니 하나둘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 여기 땅 보러 자주 오셨지. 워낙 말수가 없어서 그렇지. 참 부지런한 양반이었어. 비만 오면 여기 논둑 무너진 데는 없나 살피고 가시고. 땅 산다고 여기저기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아꼈으면. 점심도 늘 주먹밥만 싸와서 드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왜 그가 그토록 땅을 사모았는지, 그 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부동산 중개인은 남편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양반, 아이고, 참 끈질긴 양반이었지.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무슨 그렇게 큰 목표가 있는지. 목표라니요? 무슨 목표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뭐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 근데 땅 사려고 할 때마다 꼭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애틋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어. 특히 마지막으로 땅 계약하던 날.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은 처음 봤지. 평생 소원 하나 이룬 사람처럼. 평생 소원? 그의 평생 소원이 이 땅을 사는 것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애틋한 눈빛이라니. 제가 아는 남편에게 그런 눈빛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편에 대한 제 의심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그려진 당신 옆의 하트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제 앞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로 맞추는 열쇠는 아직 저에게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희미한 예감.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뒤섞이는 가운데 저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공책들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내용은 온통 숫자와 날짜, 가격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저는 낙심한 채 마지막 공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께가 가장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마침내 끝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허탈한 페이지를 넘긴 후 공책을 덮으려는데 페이지 구석에 작게 접힌 부분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무심코 접힌 부분을 매만지는데 그 안에 무언가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폈습니다. 아주 작게 접혀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남편의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영수가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싶다 했던 그 눈빛 잊을 수가 없네. 꼭 그 꿈 이뤄줘야지. 땅 알아봐야겠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시골에서 텃밭. 그 눈빛. 평생 저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이나 다정한 눈빛을 보여준 적 없었던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건 제가 얼핏 말했던 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해서였다고. 제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한두 번 말했던 그 꿈을. 남편은 잊지 않고 심지어 제 눈빛까지 기억하며 평생을 걸고 준비해왔다고. 그의 구두쇠 근성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노력과 희생이 모두 나 때문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낡은 지도, 빽빽한 공책,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숨겨져 있던 이 글귀. 그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것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의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래 누가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희미하게 그려진 하트가 보였습니다. 첫 글귀가 그 오랜 계획의 시작이었다면 이 하트는 그 모든 노력의 끝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진심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심한 얼굴 뒤에서 그는 혼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외롭게 이 일을 해왔을까. 제가 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마다,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다 돈인데. 쓸데없이 돈 들일 필요 없어.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건 저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포기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에게 하는 채찍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기어코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내 울고 싶었지만 남편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숨겨진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진심이 이 땅 문서와 낡은 공책 속에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진 글귀들 속에서 비로소 빛처럼 드러났습니다. 로맨스라고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평생 가장 크고 깊은 로맨스를 저에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그의 사랑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눈물을 그치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잠든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평온하게 잠든 얼굴엔 말로 다 못할 부드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 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평생 단 한 번도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우리 부부에게 이 진실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밤새 울어 부은 눈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심드렁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제 얼굴이 들어오자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저를 그토록 울게 만들었던 낡은 공책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책 맨 마지막 페이지, 접혀있던 글귀가 보이도록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은 공책을 보자마자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쓴 거잖아요. 이게 다 저를 위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공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 봤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왜 그렇게 숨겼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비로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미안함 같은 것이 어려 있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이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싶다고 했었지. 남편은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텃밭 가꾸고 싶다고, 맑은 공기 마시고 싶다고. 말할 때 당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유난히 반짝였던 눈빛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그는 제가 얼핏 했던 말뿐 아니라 그때의 제 눈빛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 당신 나 만나 평생 고생만 했어.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아끼고 살았지. 그는 시선을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부담 주기 싫었어.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혹시 실망할까 봐. 그냥 혼자 조용히 준비했어.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갑게 못 해준 거 알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면서 괜히 돈만 아끼고 잔소리만 했지. 속 많이 썩였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 남은 날들 웃으며 살아줘. 그거 하나면 돼. 평생 진 마음의 빚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미련하고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뚝뚝함 뒤에 이렇게 크고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구두쇠 습관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희생과 속죄의 흔적이었다니. 여보,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알고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게 다 나를 위해서였다니. 나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그렇게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평생의 서운함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옷 냄새, 그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저를 향한 그의 묵묵한 사랑, 그리고 깊은 미안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서로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며 비로소 빛을 보았습니다. 무뚝뚝한 겉모습에 가려진 남편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와 그의 이야기가 그날 아침 거짓말처럼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남편이 평생 준비해온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서서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제 손을 잡은 온기에서 변치 않는 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가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여기서 텃밭 가꾸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과 행복함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평생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미안함이 담긴 저만을 위한 보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땅을 밟으며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혼자서 상상만 했을 그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귀촌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면들을 발견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여도 마을 사람들을 돕는 따뜻함, 어떤 일이든 꼼꼼하게 해내는 성실함. 제가 평생 오해 속에서 보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준비하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평생 저를 답답하게 했던 남편의 구두쇠 습관은 사실 저에게 진 빚을 갚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조차 오해하기 쉽지만 그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부부처럼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요즘 저희는 푸른 하늘 아래 작은 텃밭을 가꾸며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먹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팍팍하다고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빛처럼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 빛이 저의 남은 인생을, 우리 부부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임을 믿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구나. 인생의 60고개를 넘어 저는 비로소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 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사랑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